자, 68페이지 보죠. 이제 공중개사 협회 부분 들어갑니다. 자, 그 105번 부분 보죠. 자, 공개사법령상 협회와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했죠? 자, 자, 기억해보면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자, 지금 주간반에 왜 오전에 할 때 저 문제 잘못된 거 있었죠?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 줘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협회에 관하여 공개사 법령 규정 것 외에 민법 중 조합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 자, 공인중개사 협회 관련해서는 중개사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에 뭘 준용한다 그랬어요?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죠. 사단법인. 자, 그러면 이것에 협회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자,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광역시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맞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리얼에 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된다. 예, 맞죠? 자, 책임준비금은 적립해 놓는 거라 그랬죠? 함부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국토교통장관의 승인받아라 그랬고, 미음에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협회 총 수입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헷갈리죠? 100분의 10 맞아요. 예. 100분의 100은 뭐 했었어요? 예, 100분의 100 있었죠. 자, 100분의 100과 관련된 부분은 뭐 있었어요? 뒤에 공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뭐가 있었죠? 100분의 100. 책임준비 말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자, 재무건전성 기준에서 지급 여력 비율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자, 다시 한번 100분의 10은요. 100분의 10은 책임준비금이고 100분의 100은 뭐가 된다? 지급 여력 비율. 재무건전성 기준 준수해야 될 부분에서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미음 맞아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자, 일단 100분의 10은 맞아요. 협회 총 수입액에서 100분의 10이 아니라 공제료 수입액에서. 찾았어요? 지금 틀린 거? 네. 네. 이거는 외운다고 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쭉 문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반복해서 연습하고 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야, 이거 뭡니까? 공제료 수입액이구나. 그거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딱 그렇게 문장을 보고 눈에 익혀두고 하다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느낌이 안 나요. 지금 어차피 3월달이죠? 이제 3월 말달 돼갔지만 9월달, 10월달 되면 읽어보다 보면 느낌이 나와요. 틀린 것 같은데? 그럼 그게 틀린 거예요. 느낌은 틀린 것 같은데 느낌이 딱 나오죠? 그럼 그것 찍으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습을 다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연습하기 위한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틀린 것 같은데 이게 나오진 않죠? 계속 반복해서 보고 듣다 보면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틀린 게 기역, 니은, 미음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맞는 거죠? 디귿과 의리의리 맞는 거였죠. 자, 106번 공개사법령상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협회는 재무건설 기준이 되는 지급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자, 일단 어떻게 돼요? 지급 여력 비율 금방 했던 것 같죠? 100분의 100 이상 유지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창립초에는 서울특별시에서 300인 이상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자, 발기는 300명 이상이죠. 그 다음에 창립초에는 몇 명? 600명 이상이죠. 이때 창립초에서 600명 이상에서
서울은 100명, 예, 100명 이상, 광역시도는 예, 20명 이상 이렇게 된 거죠. 자, 3번에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구의 지위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아니요. 지부 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둘 다 둘 수 있다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1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된다. 총회 의결 내용을 보고하라 그랬죠. 지체 없이. 자, 5번에 협회 설립은 국내사 법령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 허가를 유치한다. 허가가 아니고 뭐라 그랬죠? 인가라 그랬죠. 그래서 허가가 아닌 인가. 자, 7번. 국내사법령상 국내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협회 공제 규정을 재정 변경하자 하는 때 국토교통부가 승인하여야 한다. 재정 변경하고자 할 때 누구의 승인? 국장의 승인이죠. 자, 그 다음에 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거는 제가 아까 잠깐 아마 언급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거는 일반 상식이에요. 보궐선거하죠. 보궐선거. 그러면 국회의원 보궐선거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하죠. 예,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상식이에요. 일반 상식. 그래서 지금 대통령도 보궐대통령 해가지고 남은 기간으로 해야 된다라고 누가 주장하고 있죠. 예, 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단 보궐 나오면 여러분들 보궐선거 생각하면 돼요. 보궐선거. 요거는 남은 기간이죠. 이건 뭐 일반 상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민사항을 의결한다. 자, 요건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제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요.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을 하는 거예요. 별거 다 시험 문제 나오죠, 지금? 참 별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할 때 참 저거 별거 다 얘기하는구나 싶은데 실제로 보면 별거 다 시험 문제 나와요, 이게.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된다? 제적위원이 뭐예요? 총위원이죠? 지금 현재 위원수.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여기에 공제사업, 공제운영위원회죠? 운영 1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랬죠? 만약에 19명 이내니까 15명 위원이 있다 그러면 이 15명이 제적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중에서 얼마가 출석하고요?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그리고 그 출석위원회 과반수가 뭐 한다? 찬성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리얼에 협회와 개업공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자, 이거는 사실 뜻풀이 하면 여러분들이 당연한 건데요. 근데 이제 뜻풀이를 잘 못해서 그래요. 자, 공제라는 게 뭐예요? 업무보증 설정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업무보증 할 때 뭐라 그랬죠?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에 대해서 뭐 하는 거다? 연대보증해 주는 거랬죠. 그럼 지금 현재 발생된 채무는 연대보증해 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될 예정된 채무들, 언제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발생될 채무에 연대보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장을 보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사고가 난 것은 공제계약 당시에 이미 사고가 난 것은 연대보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발생될 것이면 연대보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리을 디귿 빼고 다죠. 자, 108번 공제사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회의 공제소 운영에 대하여 개선 조치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자, 뭐랬죠? 집예장애 변경명령을 했죠? 집행방법, 예탁기관, 장부가격 변경, 그 다음에 불적 가손을 했죠? 불건전한 자세에 대한 정의 공보요. 그 다음에 또 가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대한 손실 처리 그랬죠? 공제사업의 양도는 해당이 없죠. 예,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그래서 4번이 답이죠. 자, 협회 문제가 제법 나왔었습니다. 자, 109페이지에 보죠. 공사법령상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그런 것은 기억에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에 보고해야 된다. 맞죠? 지회를 설치한 때는 시도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부, 지회 어디다가 넣는가 한번 보죠. 지부는 시도고요. 지회는 뭐예요? 시군구. 거기 문제는 어떻게 됐죠 지금? 지회는 자 지회 자 지부 설치하면 시도 지사에 신고하고 지회는 뭐예요? 등록 관청에 신고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부는 어디다 신고? 시도지사인데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죠? 지회. 그러면 시도지사 신고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등록 관청에 신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 디귿의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있죠? 1회원에서 연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금융기관 위원 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 대상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110번 자, 110번과 111번 보세요. 다 계산 문제 나오죠? 110번, 111번, 113번이 지금 계속 이런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내용 보면 일단 간단해요. 자, 보죠. 115번 공제사법령상 등록관청에 신고한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했습니다. 기억에 갑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신고했다. 이거는 이제 한번 판서를 한번 보죠. 갑은 어떻게 한다? A와 그 다음에 B를 신고했는데요. 조건이 뭐예요? 부정등록이죠? 신고 또는 고발에 해당이 되죠? 자, 일단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니은에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C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갑과 그 다음에 을이 공동으로 C를 얘는 뭐예요?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하는 거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을이 등록증을 다른 사람이 양도한 D를 신고한 후에 갑도 D를 신고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을이 신고하고 나서 갑이 신고했어요. 그러면 최초 신고인 을만이죠. 자, 을만 누구를요? D인가요? D를 했고, 자, 이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 갑과 을은 공동으로 신고했다. 발각되기 전에 해줘야죠? 발각되고 나서 하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쓰지 않겠습니다. 대상 자체가 아니죠. 자, 그러면 담당 검사는 A와 E에 대하여 공소지기. 자, A와 E에 대해서 공소지기. E는 아예 안 썼죠. 예, 포상금 지급 대상 자체가 아니고. 자, 그러면 또 C와 대해서 기소유예. 자, C와 그 다음에 D에 대해서 기소유예죠. 그 지급 대상이 되죠. 자, 그리고 B에 대해서 무혐의. B는 무혐의 이렇게 됐습니다. 무혐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죠. 자, 그러면 분배 약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갑은 얘 50만 원, 갑과 얘가 25, 25 따로 각각 합의가 없으니까 25, 25죠. 얘 얼마? 50만 원. 그럼 얘 50에 50에 25, 25 하면 각각 얼마? 75만 원씩이죠. 얘 50에 요게 25 갖고 오고 50에 25 갖고 오면 각각 얼마? 75만 원. 계산 되겠어요? 지금 이해는 됐어요? 네. 지금 계산 안 돼도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해만 되면 돼요. 억지로 이해된 것 같은데 그냥 거기야 억지로 끄떡끄떡 있는 것 같다 지금 느낌에. 그래도 이해 안 되면 일단 그냥 이제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거 계산 못해도 좋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만 여러분들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비슷한 문제니까 또 한번 풀어봅시다. 자, 111번 갑은 자 이제 갑과를 받은 포상금 최대 금액이죠. 자, 갑은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에 처음받았다. 자, 이거는 칠판에 적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A는 기소의 대상이고 등록한 중 중개업을 했으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죠. 자, A 대상이고 그 다음에 거짓 보장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에 을이 신고했는데 공소제기했다. 먼저 신고했으니까 갑이 어떻게 된다? 50만 원 먼저 받는 거죠? 이제 갑이 받는 거죠? 자,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 대한 C를 신고했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 받았습니다. 공소제기가 된 상태에서 무죄 판결 받았죠? 포상금 지급 대상 있죠? 예, 무죄 판결 받았어도 조건이 뭐예요? 공소제기가 됐다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반반씩 나눠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은 등록증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했는데 D를 무혐의, E를 공소제기해서 무죄 판결 받았다. 무죄 판결 받아도 E는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죠. 갑은 얼마예요?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 갑이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 갑이죠? 각각 50만 50만 1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반반 나눠 먹죠? 예, 25만 원. 그러니까 125만 원. 을은요? 예, 세 번째 거 25만 원에 네 번째 거 50만 원. 그럼 75만 원. 그렇게 되죠. 발급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자, 그러면 112번 국내담보명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냈습니다. 1번에 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거짓으로 등록했습니다. 자,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 뭐였죠? 무거양, 무등록, 거짓 부정 등록, 양도되어 양수, 자격증 등록증. 이게 신고 또는 고발 대상이죠? 그러니까 1번 신고 또는 고발 대상 해당되고 지급할 수 있죠? 네. 자, 2번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죠? 있죠? 얼마를요? 100분의 50 이내. 50만 원이 아니고 100분의 50 이내에서. 그러면 전부 또는 일부를. 맞아, 틀려요? 네, 그게 틀리죠. 일부를요. 전부를. 그거 틀리죠? 일부를. 그래서 중개사법은 알면서도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문제 연습 같은 거 한다?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포상금은 일건당 50만 원으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는 날로부터 1월 이내 포상금 지급해야 된다. 지급 결정을 한 날로부터 1월 이내. 조심할 것, 지급 신청한 날로부터 1월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요건을 갖춘 이 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 이 건 하면 최초 신고. 2인 이상 공동하면 균등배분 이렇게 되죠. 자, 113번 보니까 이것도 아까 잠깐 풀었던 건데 다시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금액은, 자, 갑은 중개사무소 부정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했고 검사는 A를 공소제기, B를 무혐의 처분하였다. 누구만 받아요? 자, 갑은 누구에 대해서? A만, B는 무혐의 됐죠? 자, 을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C를 신고했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 받아도 뭐가 된 거예요? 공소제기가 된 거죠. 형사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네, 공소제기가 된 거죠. 그
그러니까 지급 조건 되죠. 자, 그래서 을도 지급 조건이 됩니다.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등록증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기소해 받았다. 이것도 지급 조건 되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고 있는 을이 신고한 후에 갑도 이를 신고했는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예, 그러면 먼저 누가 신고했어요? 을이 신고했죠. 그럼 을만 되죠. 자, 그러면 갑은 75만 원, 을은 125만 원 이렇게 되죠. 자, 14번과 15번은 한꺼번에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뭐 이게 자꾸. 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거 있었죠? 자, 시험 뭐 할 때? 응시할 때입니다. 자제 뭐예요? 자격증 재교부예요. 이때 조심할 것은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냅니다. 처음에 자격증 교부할 때. 왜요? 이미 응시수를 냈죠? 응시 냈으니까 교부할 때는 일단 공짜로 줘요. 근데 그걸 뭐 할 때? 재교부할 땐 냅니다. 지자조례. 그 다음 등신이 있었죠. 등신 뭐 했죠? 등록 신청. 그 다음에 등재. 등록증 어떻게 돼요? 재교부, 등재. 분신, 분사무소 설치신고. 분재, 분사무소 설치신고 필증에 재교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응시 자제. 요거는 시도 지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하면 시도조례예요. 근데 아직까지 시험에서 이렇게 지자체 조례를 정하는 수수료 이런 식으로 나왔지 뭐 세분해가지고 시도조례, 신고조례 이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6개가 뭐가 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하는 수수료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휴업은요. 자 14번 보세요. 기억, 리은 대상인데 휴업 신청은 수수료 내는 거 아니죠. 자, 그 다음 15번 보면 15번도 공통으로 휴업 있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니까 자격시험회학교에서 자격증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안 내죠. 네. 자, 그렇게 구분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116페이지 보면 이제 그 자격 취소 이제 지도감독 부분이 나옵니다. 16번 공유사법령상 공유에서 자격 취소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자, 자격 취소 사유가 뭐 있었죠? 자격 취소 사유는 자격 취소가 뭐 있었어요? 부양자징 뭐 했었죠? 부정 뭐 했다? 취득했다. 그 다음에 양도되어 했다. 그 다음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아니면 또 이중 소속했다.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어요? 이 법 위반해서 뭐 했을 때 징역형 이렇게 되죠. 됩니다. 부정취득, 양도되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중 소속 이 법에서 징역형 요것이 뭐 된다? 자격 취소 부양자징. 자, 이거는 누가 한다? 교부한 누가 하고요? 시도 지사가 하고 취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지만 됩니다. 예, 이건 뭐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자격 취소 사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 보죠. 폭행죄로 징역형 받았습니다. 취소 사유 아니죠. 이 법 위반해서 징역형이죠. 취소하게 되는 거 아니죠. 자, 그러면 이번 자격이 취소한 자는 자격증을 폐기하고 사실을 시도지사에 고지해야 된다. 폐기하라 그랬나요? 폐기하고 나 폐기했습니다 알려주면 폐기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나요? 불태우는 것 해가지고. 자, 어떻게 되죠? 자격 취소되면 자격증 반납하라 그랬죠. 며칠 이내? 7일 이내. 안 하면요 100만 원이거든. 네, 100만 원.
괜찮아요. 지금 틀리게 대답해도 돼요. 이게 만약에 9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9월 달에 그런다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틀려도 돼요. 지금은. 지금 틀려도 자꾸 틀리면서 머릿속에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그죠? 3번에 그러니까 2번도 틀린 거죠? 3번에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자는 취소 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증 반납해야 된다. 또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취소 처분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취소 처분 받은 날로부터. 처분 받은 날 있죠? 그때부터 7일. 이거 반납 안 하면요? 네, 금방 기억나죠? 자, 근데 4번에 취소 처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서 반납에 가름할 수 있다. 잊어버렸습니다. 반납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유서 제출하라고 그랬죠.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도 100만 원 이렇게 되죠. 5번에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처음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사에 소속공개사 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뭐 했어요? 이중 소속했죠. 자격정 여기 요거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뭐 했다면 이중 소속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 자격 취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제 1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에서 자격 취소와 자격정지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격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이다. 자, 처분권자가 누구죠? 교부한 시도의사 이렇게 됐죠. 교부한 시도의사. 자, 맞는 내용이고요. 이번에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증 처분은 소속공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자격 취소는 누굴 대상이에요? 공인중개사죠. 자격 취소는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다 뭐가 된다? 취소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전체 대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는 누굴 대상으로? 소속공개사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자격 정지 처분 받고 그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는 경우 자격 취소에 해당한다. 예, 이거 금방 이거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다면 자격 취소. 4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에 대하여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처분한 때 5일 이내 국토교통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자, 자격 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가 있었죠? 자격 정지 있었는데요. 자격 정지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의사. 자격 정지 몇 월 범위에서? 6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그랬죠? 할 수 있다. 교부한 시도의사가 인설계 거지를 했죠? 이중 소속했을 때 인장과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거래 계약서 관련해서 위반했을 때 거래 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아니면 이중 계약서 작성했을 때 그 다음 뭐 했을 때 금지 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인 설계 그 다음에 거짓 이렇게 했는데요. 자, 요 자격 정지와 자격 취소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어요. 자격 취소만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자, 자격증 반납은 자격 취소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자격 취소되면 여기 5일 이내 국장에 보고하고 시도의사에 통보하라 그랬죠. 자, 이건 자격 취소. 근데 이게 자격 정지는 없어요. 자격 정지에는 자, 자격증 반납 규정 없습니다. 자격증 반납 규정 없고 또 하나, 자, 5일 이내 국장에게 통보하고 그다음에 시도의사 국장에 보고하고 시도 통보한다. 여기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있고 여기는 또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실을
등록관청이 먼저 발견한 경우에 지체 없이 시도회사에 통보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자격 정지면 있고 자격 취소는 없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지금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떻게 된다. 거기 4번 같은 경우는요.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국장에게 보고하는 거죠. 근데 자격 정지는 보고사항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격 정지는 보고사항이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규정은 어디에만 적용되는 거? 자격 취소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자격 정지 사유에는 행정 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지면서 형벌 사항 있어 없어요? 자격 정지 사유에. 이거 자격 정지죠? 뭐 있어요? 형벌. 이렇게 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면서 형벌 사항에 해당되는 거. 예, 이거 이중소속 1-1 또 (1-1과 3-1) 금쟁이 있죠. 자, 거래계약서 거짓 이중계약서는요 형벌 없어요. 형벌 없고요. 확인설명도 형벌 없죠. 확인설명과 확인설명서. 자, 이거는 형벌 없고 요거도 형벌 없습니다. 금쟁이와 이중소속 이거 형벌사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종제주 공부할 때 보면 취소가 뭐 정지 이런 거만 외우고 형벌은 형벌대로 외우고 따로따로 머릿속에 기억하거든요. 근데 이걸 두 개를 딱 합쳐서 문제 나오면 다 틀려버려요. 양쪽 거 다 머릿속에다가 막 짬뽕씩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섞어서 다 연결시켜서 공부해 놓으시라.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격증 사유는 이렇게 형벌사항이 되는 거 있죠. 자, 18번 먼저 보겠습니다. 118번. 공유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자격 취소 처분은 중개사무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한다. 취소는요 누가 해요? 누가 하죠?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과 관련된 부분은 무조건 교부한 시도지사 가는 거죠. 교부한 시도지사. 자, 이번에 시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 네, 취소는 청문 대상이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한 때 5일 이내 국장이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지해야 된다. 예, 이거는 어디에는 없어요. 자격 정지에는 없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받아 자격증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처분받은 일로부터 며칠? 7일 이내 반납하라 했죠. 이거 5번 어디다 반납해야 돼요? 교부한 시도지사에 자격증 반납하죠. 반납 안 하면요? 네, 100만 원가 드려. 자, 19번 국내사법령상 공개사 자격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공개사 자격 취소 처분은 개업공개사의 중개사무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은 반납해야 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받으면 누구한테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 2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했죠? 부정 취득한 거죠. 이 부정 취득 요거 자격이 취소되죠. 그리고 형벌 요렇게 쓰면 예, 없다 그랬죠. 자, 부정 취득은 형벌이 없습니다. 또 부정 지정 거래정보사 지정도 형벌 없다 그랬죠. 이게 실제로 나와요. 이게 형벌 없다는 거 이런 것들 자 나옵니다. 자, 그러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이거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한 때 7일 이내 이를 국토교통부장을 보고해야 된다. 자격 취소 처분하면 국장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 통보하라고 그랬죠.
며칠? 예, 5일. 7일은 어디서 써먹는 거예요? 그렇죠. 자격증 반납에 써먹는 날짜죠. 이거를, 날짜를요, 날짜 이거 다 기억 안 나는데, 외워야 되는데, 중개사법이면 제가 다 외우라 할 거예요. 날짜 7일, 10일, 15일. 근데 이 중개사법보다 더 많이 날짜 나오는 게 있는데요. 어디서 나와요? 예, 공법. 그거 무슨 수로 다 외울래요, 그거? 그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문장으로서 자꾸 보세요. 보다 보면 느낌에 며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달달달 외워봤자 그 소용이 없어요. 저한테 가끔씩 이러거든요. 이 날짜 좀 정리해 좀 주세요, 그래요. 그거 주는 선생님도 있어요. 전 게을러서 못 줘요. 이거 게을러서 안 만듭니다, 자료. 그래서 이거는 날짜를 외운다는 거 생각보다는 눈에 계속 익혀놓고 문장으로서 여러분들 기억해놔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정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4번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사와 그 다음에 공유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사가 다른 경우 교부한 시도사가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교부한과 사무소가 틀리다. 자, 그러면 자,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누가요? 예, 여기는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교부한 이렇게 했죠. 참 문장 잘 바꿔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틀릴 때는, 서로 다를 때는 사무소 소재지 실효사가 절차를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실효에서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5번에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처분 받고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개 소속공개에서 된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정지받고 정지기간 중에 이중 소속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 요거죠? 뭐야? 여기 취소사유 보면 자격 정지기간 중에 업무했거나 이중 소속. 요게 해당되죠. 자, 자격 정지 한번 볼까요? 자, 120페이지 보면 공유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 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이 3개월인 경우는, 자, 보죠. 여기, 자, 문제 보기 전에. 자, 여기에 자격정지 기준에서 6개월짜리 기억해 놓으라 그랬죠? 이중소속 기준 6개월. 그 다음에 또,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기준 6개월. 금쟁이 기준 6개월. 이렇게 했죠. 나머지는 3개월. 그러면 찾아보세요. 3개월짜리 찾아보세요. 6개월짜리만 기억하면 답은 나오죠? 답은 2번이죠, 2번. 성실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았다. 요게 기준 3개월이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1번. 2개 이중계약서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서 여기 있죠.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동시에 다른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인 경우 요거죠. 이중소속. 근데 사실은 개업공개사가 다른 소속공개사 된 경우 이거는요, 엄밀히 따지면 사실 이 문제에서는 절대등록소입니다. 자격정지가 아니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공개사 됐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한 게 아니라 누가 이중소속한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한 거예요, 사실은요. 자, 개업공개사가 소속공개사 됐다면 소속공개사가 이중소속한 게 아니라 주체자 누구다? 개업 공인중 이중소속. 그러면 절대등록소가 되는 거죠. 어쨌든 뭐 문제는 그렇다 치고 뭐 답은 이건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래경 거짓기재, 요거 거짓기재 6개월짜리죠. 그 다음에 또 거짓언행, 거짓은 뭐예요? 금쟁이죠. 요거 기준 6개월이죠. 그러니까 여기 7가지가 모두 6개월짜리죠. 자, 121페이지. 21번. 자, 공유사법령상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자, 여기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요거 서명 및 날인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서명 및 날인 이거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였죠? 이건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소속공개에서 위반하면 자격 정지. 1번이 맞는 내용이죠. 자,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확인설명서 교부는 누구의 의무예요? 개업 공인 중에서 의무죠. 소속공개에서 상관이 없죠. 전속중개계약서 이해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경우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전속중개계약서 법정서실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의무예요? 그렇죠. 개업공개에서 의무죠. 자, 2번, 3번 모두 뭐가 되는 거예요? 서식관련 위반이죠. 개업 공인중개 서식관련 위반했죠. 뭐가 된다? 업무정지. 서식관련 위반하면 뭐가 된다? 업무정지. 이렇게 됐죠. 4번. 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개에서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월 반에서 기한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누가 자격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도지사가 하는 거죠.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자 5번에 자격정지 기간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 9개월을 할 수 있다. 자, 가중할 때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위반행위 동기결과 횟수 참작해서 가중할 때 6개월. 그러니까 최대치로 6개월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자, 122번에 보면 공제사 법령상 소속공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증 대여 뭐죠? 자격증 대여 취소죠? 자격 취소. 부정한 범으로 자격증 취득 부정 취득 취소죠? 자, 그 다음에 이상 사무소 소속된 공인중개사 정지. 쌍방대리 금쟁이죠? 예, 정지. 디귿 의료리 정지 사유죠. 쉽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거 정리해를 하고,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사유를 달려 나오는 것은 많이 없어요. 문장으로서 오히려 많이 나옵니다. 자, 쉬어야죠? 쉬었다가 이제 등록 취소 부분, 요 부분부터 이제 안 배웠죠?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